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컨센서스를 아는 걸 지식으로 알고서 자꾸 떠들어요. 유튜브 뭐 정리 잘 된 것만 그냥 청산주스로 떠들기 때문에 이건 전혀 돈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후에 이 가격 오류가 시장에서 놓친 게 뭔지 찾아가지고 컨센서스가 수정될 수 있냐를 뒤져보아야 돼요. 시계추의 극단에 있는데 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대처 방안을 얘기한다 놓고서 제가 책 얘기만 했기 때문에 속으로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텐데, 일부에서 이제 잠깐 다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연휴 전에 오늘 녹음하는 날이 화요일인데 뭐 수요일 목요일 안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 9장 마지막에 이 문장이 참 멋져요. 우리가 PUC 아주 소수의 몇 가지가 있어요. 확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can be sure, 확신해야 하는. 그게 뭐냐면 그중 하나가 항상 마켓의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마켓의 behavior, 움직임은 리버스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놓지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윤쌤은 장에게 안 좋을 때 되면 한번 사자고 외치고 좋을 때 어떻게 외치세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책이 한 3번째 책이라니까요. 달아가지고 처음 책은 막 표시하고 또 영어로 비교해서 다 읽어봤고 영어 좋아하진 않지만 훨씬 명쾌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 시계추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믿는 사람들, 계속.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계추가 그 끝에서, 익스트림한 끝에서 forever 계속 머물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엄청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30년 경영자 수없이 환영했어요. 이 극단에서 망하는 거예요. 주식을 쌀 때 사서 망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떤 그때 유행하는 종목 뭐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다가 여지없이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 있고 이건 세상이 바뀌었다고 외치고 거기서 사실은 막대한 손실. 좀 영어로 하니까 더 와닿지 않아요. 와, 잃게 될 것이다, 돈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 시계추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엄청 돈 벌 기회가 있었죠, 지금. 언제였어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 채널에서 동일한 얘기를 했었고, 사람들은 그때 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은 의심의 시선이 크겠지만 어떤 이러한 시계추적인 상황 변화를 보는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그때 매우 컸다는 것 정도 알아요. 이 시계추의 움직임이 이번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 한번 이 시계추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막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뭐였죠? 시계추는 유로피아와 디프레션 사이를 돈다 그랬어요. 호황과 침체 사이를 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었죠. 한국이 얼마 전에 성장률 분기별 전망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0.2. 좀만 기다리다 난리가 났었어요. 큰일 났다. 작년에 마이너스 0.2였다가 0.1인 것 같다가 다시 0.2 갔으니까 이게 이번 2분기고 1, 4, 3이니까 큰일 났어요. 장기 저성장이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하워드 마스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불황에 들어가면 시계추의 극단에 가까워지는 주식을 해야 될 때요, 안 할 때요? 해야 될 때요. 그럼 봅시다. 2007년에 분기 전망치가 바닥쳐서 들어갔을 때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주식시장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경기는 더 안 좋아졌지만 어떻게 됐죠? 안 나왔나요? 제가 거짓 데이터 보여드린 거 아닌데, 여기는 언제? 이때 처음 들어갔죠? 주식이 여기 바닥치고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돌았었죠.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하워드 마스가 말했던, 우리 지난 시간 거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저는 그래서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면 엄청 흥분해요. 또 기회가 왔나? 어떤 시계추 움직임을 따른다? 호황과 침체 사이를 다닌다. 시계추가.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 또
긍정자산가에 반색하지만 부정자산가 집착. 부정자산가에 그냥 집착하죠. 지금 저 마이너스 성장률 나왔더니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끝났어. 한국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돼 있다? 언더프라이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쉽게 쉬운 개념 같지만 아마 제가 다음에 강의 들어가서 이 데이터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통계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저의 나중에 강의를 따라오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유튜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생각들이 아니라 최소한 하워드 마크스에 투자에 대한 생각은 두세 번은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갖고서 여러 가지 사이클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돼 나오는 거거든요. 시계추에서 도는 것처럼. 댓글 봤더니 어떤 분이 저 윤쌤 너무 약간 자신만만해 건방지게 얘기한다는 톤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성장이 이렇게 나온 거는 무조건 도망가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무슨 짓을 할까요?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안 좋았나? 보이세요? 뭐가 안 좋았어요? 내수가 안 좋았죠. 보이나요? 내수가 안 좋아서 좋아했다. 이걸 좋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수에 관한 정책을 마구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또 지금이 대선 국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 자꾸 종목을 많은 분들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번에 그 침체 딱 나왔던 날부터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내수를 보는 거야. 현대백화점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현대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뭐가 있죠? CJ 같은 거. CJ는 여러 가지 소비재가 들어있는 종합회사잖아요. CJ 같은 거 되면 여기 올리브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올리브영과 CJ가 어떤 관계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기업 분석하고 들어가겠죠. 그러한 증거가 더 보이면 더 공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진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 있잖아요. 퀘스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하고 싶으면 항상 어떤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생기면 가격 오류가 있다. 가격 오류. 어떤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싸다. 그럼 뭘 질문해야 돼요? 가격 오류가 있다. 시장이 놓친 게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시장이 무엇을 놓쳤나? 아까 내수주가 뭐예요? 시장에 놓친 건 뭐예요? 시장에서는 계속 현재 내수 가면 공실률 높고 막 이러니까 안 될 거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그걸 충분히 반영한 가치에 와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가격 오류는 수정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수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재정으로서 수정을 시키겠죠. 여러분 이게 러프하게 내가 가르치니까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의 순서, 이렇게 사고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게 가격 오류가 있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가격 오류가 시장에서 놓쳐서 이렇게 된 거다. 뭘 놓친 거냐? 결국 재정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다음에 이런 것들 컨센서스가 바뀔 수 있나?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바뀔 수 있나? 이걸 물어봐야겠지. 그거는 이 놓친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컨센서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고정화된 게 아니라는 컨센서스. 이거는 뭐 내수주는 다 망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흔히 제가 업계에 있을 때 개미 투자자라고 비아냥거릴 때 좀 표현이 죄송한데 놀릴 때의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컨센서스를 아는 걸 지식으로 알고서 자꾸 떠들어요. 유튜브고 뭐 이밖에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정리 잘 된 것만 청산주스로 떠들기 때문에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후에 이 가격 오류가 시장에서 놓친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컨센서스가 수정될 수 있냐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를. 그럼 방금 전 것도 볼까요? 이거 비슷한 게 뭐예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갔더니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컨센서스는 어떤 거다? 결국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뭘 할 거다? 돈을 쓸 거다. 돈을 쓰면 어디가 좋아진다?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현대백화점도 사고, 뭐 CJ도 사고,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나오겠죠, 지금.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는, 이거 이전에 이러한 소위 추경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제고됐다는 자체가 컨선의 수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소수의 few 인베스터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떠드는데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파고들어요. 어떤 데이터?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한국의 정부가 돈을 쓸 여력이 있냐가 궁금하잖아요. 여력이 없으면 재정을 못 쓸 거 아니에요. GDP 대비 보면 한국의 기업은 제일 문제가 많고 가게도 돈이 없는데 정부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쓰겠죠. 지금 추경이 10조에서 12조 왔는데 20조까지 갈 거로 봐요. 그러면 이제 온갖 정책 속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올 거면 당장 골목 상권이 안 살아나도 사람들은 내수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뒤져볼 거란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이 시간에 그거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 채널 봤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간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돈을 풀 거다. 이 돈을 풀면 또 어디가 되죠? 돈을 푼다. 말 나온 김에. 돈을 풀어요.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뭐죠?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하겠죠. 인프라 투자하면 전기 쪽에 투자도 하겠죠. 이건 주가들이 좀 반영됐고 원전 투자도 할 거고 건설 투자도 하겠죠. 원전에서는 제가 자주 말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계속 말씀드렸고 이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거 이해가세요 지금? 그런 사고의 틀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few 인베스터가 안 돼요. few 인베스터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후행적으로 이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와 있을 때 여기서 이게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래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던 말씀드린 핵심은 여기 출발한 거예요.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당신이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여기서는 시계추의 극단이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주식을 사야 되는 영역인 거죠.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잘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중간할 때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실히 마이너스에 들어갔을 때가 편해요. 분기별로.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그거 왔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자신 있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저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뭐 아직은 이 채널을 많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워드 막스 말했던 9번째 원칙 중에 하나. 근데 또 하나 봅시다. 4월 21일 날 누가 말해도 대선 지금 난 뭐 정치적 지향점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리서치 센터장 간담회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했어요. 국내 저 PBR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봤을 때는 좀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날. 그냥 상장 폐지. 왜냐면 PBR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ROE가, PBR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매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모빌티 초급강좌 좀 제발 좀 듣고 오세요. 얼마 있으면 유료화로 바뀝니다. 여기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무료로 계속 두는 동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PBR이 올라면 ROE가 올라야 되죠. ROE가 올라면 분모인 자본이 줄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자본을 주는 거는 뭐예요? 상장 폐지시키면 자본이 줄겠죠.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PBR이 올라가려면 ROE가 올라야 돼요. ROE가 올라면 이익을 많이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은 분모를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상장 폐지시키고 주식수 줄이고 이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스러운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상폐될 거니까. 잡주들 같은 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이제.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이제는 좋은 주식이 재평가받는 시대로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점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번에 이코노미 조선에 칼럼을 썼어요. 칼럼이 뭐냐면 주주 가치에 관한 칼럼인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윤주호의 칼럼 읽기. 그때 다루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저평가. 그러니까 시계추로 본다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게 지금 사람들 편한데 시계추는 어떻게 움직인다?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에. PBR이 낮다는 거는 시계추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가끔 이제 요새 느낀 거예요. 대중과 좀 가까이 가면서 PBR 내가 봤을 때 0.9배는 몇이다. 이런 거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PBR은 뭐냐면 MSCI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만든 PBR이에요. 이거는 최소 자산성원 OLS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R스퀘어가 높다는 건 상관도가 높다는 거예요. ROE와 PBR에 서로 상관도가 매우 높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R스퀘어라는 통계적으로 궁금하시면 R스퀘어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잘 보시면 한국의 PBR은 이렇게 낮아요. ROE가 일본은 우리보다 ROE가 낮은데도 PBR이 높아요. 보이죠? 왜 일본은 높은 건가요? 물론 MSCI 기준에는 다른 기준으로 보면 ROE가 일본이 좀 더 높아요. 분명히 MSCI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어때요? ROE가 엄청 높죠? PBR이 엄청 높죠? 우리나라는 너무 낮죠? 홍콩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싸요. 싸다는 말에 제발 이렇게 막 다른 논리 그냥 싸요. 왜 쌀까는 그냥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팔고 있고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싼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래서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요 회기선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 회기선은. 이것만 해도 한 1.2배 가야 돼요. 이것만 가도 1.2면 거의 몇이에요? 거의 3,800 뭐 정도 돼요. 네. 이게 간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 그림 이해가세요? 근데 일본이 궁금해. 일본은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옛날에 우리처럼 평가를 못 받았는데. 다음에 좀 찾아보면. 이거 또 하나 다른 걸로. MSCI PBR 레인지를 보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쪽은 과거 5년간 레인지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냐. 과거 5년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낮죠, 지금. 과거 5년의 PBR 레인지에서 거의 10%, 11%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영국은 몇 프로 있다? 거의 과거 5년 레인지에 90% 이상에 있죠. 독일도 이렇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일본도 거의 얼마야? 과거 레인지에 50% 이상에 있죠. 심지어 중국도 30% 근처에 있어요. 한국이 제일 낮아요, 지금. 뭘 보여? 우리가 시계추에 한국은 극단에서 조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들 하시니까 지금 좀 있으면 무너질 거야. 좀 있으면 무너질 거야. 다들 이러고 계시니까. 일본을 볼게요. 이거 내가 업데이트 못했는데 일본이 이러고서 4만을 넘어갔었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올랐죠. 여기서. 언제냐? 2012년부터 올랐어요. 퀴즈. 댓글에 아니 뭐다 해봤자 반응 없으니까 빼고 2012년에 일본 수장이 누가 되냐? 아베가 돼요. 아베. 잃어버린 20년을 끝냈죠. 아베가 아베노미스라고 돈 푸는 것만 한 줄 아시는데 아베가 딱 하자마자 2014년에 이토라고 있어요. 이토 보고서라고. 이게 히토치바시 대학 교수인데 일본의 증시를 살리려면 주주가치 환원해야 되는데 선언을 하고 아베가 이때 그다음에 누구죠? 기시다 뭐 이런 총리들이 계속 이걸 밀어붙여요. 십몇 년간을. 미국 일본 증시가 버블 경제의 고점을 넘어서 이때 8천이었거든요. 8천에서 4만을 넘어가요. 일본 증시가. 아까 ROE가 그래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꽤 높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여러분 일본도 뭐 그렇게 경제가 좋았어요? 그때 12, 13, 14, 15에 좋았어요? 그때도 맨날 일본 경제 안 좋고 맨날 디프레 금리도 못 올리는 나라 이러지 않았어요? 일본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말하면 이럴 거예요. 엔화를 약세 유도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매크로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냐? 한국 증시는 절대 위로 못 올라간다고들 하시니까 일본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맞아 스가. 근데 아베와 기시다가 이렇게 많이 했죠. 스가 이름도 헷갈려서 까만. 이건 내가 칼럼 쓰느라 만 건데 초고 넘겼는데 이토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토 리포트. 히토치바시 대학 교수였는데
이때 이토의 보고서 나왔을 때 뭐 과연 일본이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일본처럼 우리 맨날 일본 무시하잖아요. 고리타분한 뭐 일본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개혁을 합니다. 우리도 뭐 흉내를 냈지만 일본은 그냥 거버넌스라는 건 지배구조라는 단어는 잘못된 거고 지배구조는 잘못됐고요.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정확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바뀐 거다? 이사회의 주주 책임이 강화된 거, 주주 책임. 이토 보고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상법 개정 갖고 난리냐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는 굉장히 그 시장 근본주의자고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주 책임, 주주 가치예요. 상법 개정은 아주 뭐 대단한 개혁 정책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이사회가 오너 일가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보여드리잖아요. 엄청나게 기업 이익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러고 올랐다니까요? 이제 누가 주식 샀죠, 이때? 여기서? 18년인가?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일본에 투자를 시작해요. 5대 종합상사에. 그래서 요즘 주주 가치가, 그 투자 아이디어.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를 따르면 지금 한국에서 주주 가치가 이렇게 되면 무슨 주식 사야 돼요? 네? 정말 당황스럽네. 지주사가 뭔지는 잘 모르세요? 이럴 때 약간 멘붕이 잠깐 와요, 제가 사실은. 그냥 댓글에 그럼 답을 좀 남겨주세요. 어떤 지주사가 뭐가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 CJ 같은 것도 지주사겠죠. 아예 자회사들이 사업하고 자기는, 그렇죠. 특히 2024년 3월엔 드디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PBR 낮은 기업은 상승망을 공개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PBR을 올리기 위한 이런 조치를 했었고요. 사실 무서웠던 거는 독립사회이사, 사회이사를 독립시켜서 하는 게 사실 일본은 12%밖에 안 됐었거든요. 2020년 95%입니다. 95%. 일본이 이게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주주가치 쪽으로 완전히 나섰어요. 그래서 증시가 그래서 저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8,240이었는데 딱 2년 뒤에 18,000 가고 이제 7월에 42,400까지 올라가죠. 5배 올랐어요, 5배. 아니, 우리가 5면, 우리가 1,000에서 5배는 5,000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감이 잘 안 오시지만. 저는 주주 가치를 향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이 변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얘기인가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두 번째인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주목해야 돼요? 주주 가치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증시는 위가 열리겠죠. 지금은 그게 열릴지 아닐지 모르죠. 근데 뭐가 있죠? 하워드 막스에 지금은 싸잖아요. 쌀 때 사놓고서 저게 열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싸니까 여기서 크게 안 무너질 거고 이런 게 투자 아닐까요? 한국 증시를 볼게요. 한국은 PBR로 아까 MSCI가 아니라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PBR 여기서 뭐냐면 이건 트레일링 PBR이에요. 후행, 지난 거에 자본 총계를 합친 걸 쓰는 거예요. 가장 결과론적인 데이터를 갖고 쓰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으로 쓰는 거죠. 0.9배가 2,670, 1배가 2,960. 아까 1.2에 가면 여기서 엄청나죠, 했죠? 300포인트는 300, 그럼 3,200, 3,600, 3,600, 700 될 거예요. 1.2배만 가도. 1.4배 가면 한 4,000 가까이 되겠죠?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0.8배가 여기 잘 보이세요? 요만큼씩 다 올랐죠, 끝이에요, 이렇게. 이거 알고 있어요? 트레일링 PBR을 쓸 때는 이 끝이 왜 올라오냐면 분기가 끝나면 지난 자본이 또 들어오죠. 분기가 끝나면 분모가 늘어나죠. 분모가 느니까 PBR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0.9배가 2,670인데 단기적으로도 한 이 정도 보는 건 최소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3분기가 끝나면 얼마가 되죠? 한 70포인트 오니까 한 2,740이 될 거고 0.8배는 2,450이 되겠네요. 바닥이 이제 2,450이네요. 이러고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 자본이. 장이 중요한 건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여백이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일 거예요. 여백이 얼마나 있을까?
한 배를 당장 가기 힘들겠죠. 한 2,900을 가기겠지만 0.9배 정도는 일단 가주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 증시 계속 자주 보여드리는데 여전히 최근에 업데이트했는데 여전히 쌉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전히 싼 레벨에 있어서 이게 싼 건 이유가 있죠. 왜 싸죠? EPS, 그러니까 PER이 싸다는 거 뭐예요? 이것도 모블티 꼭 듣고 와요. PER이 싸다는 건 뭐예요? EPS가 내려오니까 PER을 높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EPS가 뭐예요? 주당 이익이 꺾여 내려오니까 PER을 높게 못 준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주식투자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잘 이해 안 가시면 모블티의 PBR, PER표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EPS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요. 이게 올라오면 2분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분기가 이게 2분기네 이게. 2분기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게 1분기고. 데이터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아마 제가 계속 아마 이건 강조드릴 텐데 PR이 내려온 거는 왜냐?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내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EPS 우리나라 PR 못 올라가다가 지금 돌아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이 말 들으면 분명히 이 말 하겠죠. 지금 미국 관세 전쟁 때문에 미리 앞서서 수출 받았으니까 올라온 거야. 그건 저 어떻게 알아요? 더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데이터 보면 상당히 우리가 12개월 포워드라는 건 뭐냐면 12개월 뒤에 EPS 합산한 거예요. 근데 이게 25년과 26년을 보면 한국이 컨센서스가 혼자 플러스예요, 지금. 다른 나라가 다 마이너스 때. 좀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한국 증시가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일단 기업 실적은 되게 포지티브한 거죠. 시계추의 극단에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아까 가격 오류가 있다면 시장이 놓치는 것이 뭔지를 찾은 다음에 놓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바뀌면 컨센서스가 바뀐다 그랬죠. 앞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안 들리면 다시 들어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여기서 고민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미국 소비자가 막 심리가 꺾였어요. 이게 무너지면 미국이 디프레이션 들어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실적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에서 아마 미국도 관세 전쟁을 더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죠. 미국은 주가가 꺾이면 소비가 무너져요. 미국 주가도 뭐 이 정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왔다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많이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도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잘 모르는데 선물 쪽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연휴 전에 주식을 다 팔고 떠날 거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자동차가 있었죠. 여전히 좋아 보여요. 기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리고 만약에 배당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주주가치 환원 쪽으로 가면 가장 한국에서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엄청 세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주가치 환원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금융과 통신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있잖아요. 얘가 주주 환원으로 주가가 아주 장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가 이걸 흉내내고 있거든요. 대형 증권주들, 예를 들어 은행주들, 신한금융,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데 다 좋겠죠. 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들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 하나 통신주들 KT가 있는데 이제 SKT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SKT는 당분간 좀 피하겠죠. KT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많이 강조했는데 아까 추경 쓴다 그랬죠. 돈 쓴다 그랬죠. 재정을 쓰다가 인프라 투자한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하면 뭐죠? 원자력이나 건설. 아까 이건 다수 얘기했던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것들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내수를 또 써야 되니까 내수를 하면 이제 지주사기도 CJ나 현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수는 굉장히 방법이 많아요. 또 하나 이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좀 관계 개선을 한다면 이쪽이 엔터 기업 같은 거 중국이랑 너무 소외돼 좋아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걸 보여드린 건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와닿았겠죠. 앞에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건 뭐냐? 그냥 종목 찍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종목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그걸 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실전 강의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해드릴 생각이고 지금은 오늘은 전체가 일부에서 하워드 막스의 이 투자에 대한 생각 이걸 갖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법을 일단 함께 말씀을 드렸고 이 9장이었어요. 2부에서는 이거의 프레임을 갖고 스키마를 갖고서 내가 현재 프레임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결론은 아직 여력이 더 있다. 물론 한 달 전에 비해서 매력이 좀 줄었지만 그리고 이거 지나고 나서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긴 흐름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가 긴 시계추의 운동을 시작했던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오히려 최근의 경제 지표, 경기 불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언더프라이스 된 부분들을 더 증명해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제 말 들으셨다면 연휴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빗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